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제 텃밭에서 어떻게 순서대로 적용하면 좋을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이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은 첫 번째 주에는 싱싱한 양파잎을 골라 모종 주변에 5cm 간격을 두고 가볍게 한 겹 깔아 향기 방어막을 완성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부터는 매일 아침 모종의 잎 뒷면을 살펴보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상 신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 사이에는 양파잎이 바스락거리며 향기를 잃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새 잎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부터는 미리 담가 우려두신 양파잎 침출액을 1:10으로 희석하여 2주에 한 번씩 뿌리 주변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양파를 끓여 만든 분무액을 7일에 한 번씩 잎 전체에 뿌려 병의 중을 예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2달째부터는 한 번 쓰고 모아두었던 양파잎 퇴비를 완성하여 흙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화학 농약 없이도 가장 풍성하고 건강한 오이밭을 가꾸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텃밭은 한 번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주 조금씩 손길을 더해갈 때 비로소 그 진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끝을 맺기 전에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가슴 찡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봄,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처음으로 텃밭 농사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처음 가꾸는 텃밭이라며 오이 모종 80포기를 온 정성을 다해 심으셨습니다. 모종이 겨우 진짜 잎 3장을 펼쳤을 무렵 어디선가 몰려온 줄무늬 잎벌레와 진딧물대가 새카맣게 달라붙어 하루아침에 밭 전체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약은 절대 쓰고 싶지 않다며 발만 동동 구르시던 그분께 저는 미리 모아두었던 양파잎 한 자루를 들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함께 향기 방어막을 깔고 분무액을 뿌리고 이틀 뒤 영양 침출액까지 더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을 때 80포기 중 95%가 넘는 모종이 다시 싱그러운 초록빛 잎을 활짝 펴졌습니다. 그해 가을, 그분의 식탁에는 오이가 끊이지 않았고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텃밭을 가꿔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진짜 농부가 된 것 같다고요. 옛 어른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 이 모든 지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장독대 옆에 양파 한 줄을 가지런히 심어두시던 그 마음. 마당 한켠에 마늘과 파를 빙 둘러 가꾸시며 자연스럽게 해충을 멀리하셨던 그 손길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어온 친환경 농법이라는 이름은 누군가 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수백 년을 거슬러 흘러온 우리 텃밭 문화 안에 살아있는 순결 그 자체입니다. 현대 과학은 그저 조용히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알고 계셨던 그 깊은 진리를 뒤늦게 증명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3종 방어 시스템을 짧게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싱싱한 양파잎을 어린 모종 곁에 둘러두고 천수국과 함께 심어 향기로 해충을 막아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어막은 꺾이고 남은 잎과 껍질을 그늘에서 우려내어 흙의 영양을 되살려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방어막은 양파를 끓여 만든 천연 분무액으로 진딧물과 흰가루병까지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쓴 양파잎조차 퇴비로 되살려 흙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양파 수확이 끝나거든 부디 그 푸른 잎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오늘 나눈 이 3종 방어 시스템을 단 한 번만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텃밭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 흙과 함께 살아오시며 마음에 새겨두신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찾아오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텃밭은 단지 채소를 길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다독여주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지 않습니까? 이 판장에도 깃든 생명, 흙 한 줌에도 담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좋아요와 정원일기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정성스러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텃밭과 마음에 늘 평안과 푸른빛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디서도 쉽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의 텃밭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거쳐 제가 직접 완성한 방법, 바로 양파잎과 양파 껍질의 모든 가치를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활용하는 3중 방어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방어막은 모종을 향기로 둘러싸 해충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향기 방어막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쓰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양파를 수확하는 바로 그날, 꺾이지 않고 빳빳하게 살아있는 가장 싱싱한 잎들을 따로 골라두십시오. 잎이 이미 축 늘어지거나 시들기 시작했다면 유황 향기가 이미 70% 이상 날아간 상태라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고른 잎들을 15cm에서 20cm 길이로 가지런히 자른 다음 어린 오이 모종의 줄기로부터 5cm에서 7cm 정도 거리를 두고 둥글게 둘러 깔아줍니다. 여기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흙이 24도 이상으로 충분히 따뜻해진 뒤에, 그리고 모종의 키가 최소 70cm에서 8cm 이상 자란 다음에 잎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깔면 오히려 땅의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 뿌리 발달을 방해하고 과습으로 인한 뿌리 썩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잎을 줄기에 바짝 붙여 쌓으면 분해드는 잎의 습기가 푸사리움이라는 토양 곰팡이균이 어린 줄기를 파고드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5cm 이상의 간격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두껍게 쌓으면 통풍이 막혀 뿌리가 물러질 수 있으니 가볍고 얇게 한 겹만 펼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잎이 바스락거리며 향기를 잃을 때 새 잎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마른 짚이나 마른 풀을 살짝 덧대주시면 보온과 보습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는데요. 바로 메리골드, 우리말로 천수국이라 부르는 그 노란 꽃과 함께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메리골드의 뿌리는 흙 속으로 티오펜펜이라는 천연 유황물질을 끊임없이 내뿜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충까지 깨끗이 막아내기 때문에 양파잎의 향기 방어막과 만나면 그야말로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지키는 완벽한 이중 보호막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흙을 살리는 영양 방어막입니다. 양파잎과 껍질 속에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과 철분, 망간과 아연까지 식물이 평생에 걸쳐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줄기를 단단하게 세우고 꽃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고, 칼슘은 식물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토마토 같은 작물에 흔히 생기는 백꽃병을 미리 막아줍니다. 마그네슘과 철분은 잎을 푸르게 만드는 엽록소의 핵심 재료이며 잎 속의 유황 화합물은 곰팡이와 세균까지 잡아주는 천연 항균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꺾여서 향기 방어막으로는 쓰지 못하는 잎들을 모아 잘게 자르신 뒤 1kg 정도를 물 5리터에 담가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 천천히 우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러난 진한 갈색 액체를 깨끗이 걸러낸 다음 1:10의 비율로 물에 희석하여 2주에 한 번씩 작물 뿌리에 정성껏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양파 껍질을 따뜻한 물에 24시간 담가 우린 뒤 1:1로 희석하여 어린 모종에 뿌려주시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식물 면역력을 높이고 광합성을 촉진하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양파 알맹이보다 무려 최대 10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상추와 시금치 같은 잎채소의 수확량이 20%에서 30%까지 늘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어막은 미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분무 방어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어막이 평소에 꾸준히 해충을 막아주는 예방의 역할을 한다면 이 세 번째 방어막은 이미 해충이 들이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응급처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큰 양파 3개를 통째로 잘게 다지신 뒤 냄비에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 3분에서 5분 정도 끓여주십시오.
충분히 식힌 다음 고운 천으로 깨끗이 걸러 원액을 받아내십시오. 해충이 이미 많이 들어찬 작물에는 원액 1컵에 물 2컵을 섞어 강하게 분무하시고, 평소 예방용으로는 원액 1컵에 물 4컵을 섞어 부드럽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낮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절대 뿌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서늘한 시간을 골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살포해 주십시오. 한낮에 뿌리면 잎 위에 남은 수분이 돋보기처럼 햇빛을 모아 잎을 태워버리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한 병이면 진딧물과 배추 흰나비 애벌레, 심지어 흰가루병까지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자랑은 우리 텃밭의 소중한 친구인 꿀벌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3중 방어 시스템을 모두 갖추셨다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어막을 쳐주었더라도 해충이나 병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면 손쓸 틈도 없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흙과 함께 살아오면서 제가 터득한 가장 실용적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신호는 해충이나 병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에 이미 식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경고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른 아침에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땅이 충분히 촉촉한데도 불구하고 잎끝이 살짝 아래로 처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난밤 사이에 총체벌레가 잎의 즙을 빨아먹었다는 뜻입니다. 낮에는 잎이 다시 펴지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아침 일찍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면 반드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잎 표면에 나타나는 가느다란 은빛 지그재그 선입니다. 이것은 잎굴파리 애벌레가 잎의 겉껍질 안쪽을 파고들어 터널을 만들며 이동한 흔적입니다. 이 선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내부에서 피해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니, 즉시 매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초록빛 양파잎이 사실은 수십만 원짜리 친환경 농약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오이밭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흙향기가 가득한 정원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원도 산자락 아래에서 호미 하나로 흙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번씩 평생을 텃밭에서 배운 진짜 농사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5월과 6월이 되면 전라남도 무안과 경상남도 창녕의 넓은 들판에서 수십만 톤에 달하는 양파가 수확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수확의 뒤편에서 정작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양파 잎사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통계로 보면 무려 100%에 가까운 양파잎이 불에 태워지거나 그저 쓰레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줄무늬 잎벌레와 진딧물의 공격으로 어린 오이 모종의 수확량이 30%에서 많게는 60%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 모종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화학농약은 차마 뿌리지 못하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저 역시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0년 텃밭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귀한 비밀 하나를 여러분과 조심스럽게 나누려 합니다. 버려지던 양파잎과 양파 껍질을 단 한 조각도 낭비하지 않고 끝까지 활용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3중 방어 시스템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다시는 양파잎을 그냥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양파 생산량은 2023년 기준으로 무려 117만 3천 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양파 전체 무게의 18%에서 많게는 26%가 잎과 껍질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따져도 수십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매년 연기로 사라지거나 쓰레기 더미 속으로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버려지는 것들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은 아주 우연한 봄날의 발견 덕분이었습니다. 양파를 수확하고 남은 잎사귀 더미 바로 옆에 심어두었던 어린 오이 모종이 다른 밭의 모종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유난히 푸르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발견이 30년 농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파잎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어린 모종을 그토록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현대 과학 안에 아주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파잎과 뿌리 속에는 이소알리인이라고 불리는 유황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잎이 꺾이거나 상처를 입는 순간 세포 안에 잠들어 있던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깨어나면서 이 이소알리인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을 따갑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강력한 휘발성 물질 이소알리신과 디메틸 다이설파이드입니다. 이 물질들은 사람에게는 그저 톡 쏘는 향일 뿐이지만 작은 곤충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메틸 다이설파이드는 곤충의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직접 무너뜨려 호흡 자체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천연 살충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이 향은 어린 오이가 본래 풍기는 달콤한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진딧물이나 입벌레가 아무리 코를 들이밀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메틸 다이설파이드는 해충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파잎 하나가 해충을 막으면서 동시에 옆에 오이 모종을 더 튼튼하게 키워주는 두 가지 일을 함께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늘이나 양파 같은 백합과 식물에서 나오는 이 유황 화합물은 오이 세포 안에서 리그닌과 과산화수소의 생성을 직접 자극하여 식물 스스로 세포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 양파잎은 단순히 해충을 쫓는 방패가 아니라 식물 스스로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천연 보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 없이 텃밭 모퉁이에 양파 한 줄을 심어두시던 그 오래된 지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현대 과학보다 한참 앞서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파잎의 놀라운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를 언제, 어떻게 수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수확 시기 하나만 잘 맞춰도 양파잎의 해충 방어 효과가 몇 배나 달라집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파는 잎이 완전히 쓰러진 뒤 그 잎이 30%에서 50% 정도 마른 시점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기에 수확해야 양파알이 가장 단단하고 저장성도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잎 속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의 농도가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잎이 완전히 말라버린 뒤에 수확하면 그 귀한 유황 성분이 이미 대부분 날아가 버린 뒤라 해충 방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한국의 양파 농사 일정을 정리해드리자면 가장 보편적인 가을 재배는 8월 중순에 씨앗을 뿌리고 10월 중순에 정식한 뒤 이듬해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수확합니다. 봄 재배의 경우에는 1월 중순에 파종해서 3월에 옮겨 심고 6월 말에 수확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놀랍게도 우리가 한여름 오이 모종을 막 밭에 옮겨 심는 시기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선물해 준 셈이지요.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전문가의 비결이 있는데요. 양파를 수확하실 때는 반드시 줄기를 5cm에서 7cm 정도 남기고 자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잎이 빳빳하게 살아있어 해충을 쫓는 향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파잎이 정확히 어떤 해충들을 막아주는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선 어린